알겠습니다. 미래지도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이제 탄핵 정국 마무리가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의 질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정말 극명하게 보였어요. 사실 요 전부터 이재명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뭐 IMBC도 급등하고. 근데 탄핵 인용이 되면서 아니 뭐 여권에 누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없는데 막 그리고 이 사람이 될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관련주는 막 올라가더라고요. 오세훈 그러니까, 관련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치는 거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해갖고 이제 다음 대권은 누군가라고 이제 힘이 이동됐잖아.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너무 큰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조그만 돌들이 어떻게 하겠니? 연합종행하겠지. 나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합친다. 시장. 홍준표 시장. 합쳐. 전라도 경상도 연합정부 만들어갖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가 생긴다. 그게 중요한 거야. 반 이재명 연대. 오늘 반 이재명 연대 선두 주자 될 사람들이 다 상하가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 기업 분석하면 안 돼. 그 기업 분석하면 이건 살 수가 없어. 단추를 못 눌러.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한정 내에 내가 간단하게 해서 이 인용이 되면 이재명 관련주가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재명이라는 큰 태양 속에 여기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 나경원, 그다음에 한동훈, 여기는 오파스넷 상한가, 태양금속, 그다음에 홍준표, 우리 한국선제, 부산산업, 이런 것들, 경남스틸 상한가, 그다음에 오세훈, 진양화, 진양사업 상한가, 골 때리지 않습니까? 나경원, 이거 무상교육, 애기, 아가방, 뭐 이런 것들 급등. 한동훈, 그 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인가? 이분 PNE 풍량. 이렇게 딱 찍어갖고. PM 풍량. 그럴 때는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이재명 관련주 할 때 이거 종목 하나 두 개 해갖고 이거 포트폴리오를 다 해서 1,000만 원치만 다 사놔라. 이게 전략이거든. 그러면 이게 상한가 한 번 반, 두 번 가면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왜 찰스는 없어요? 찰스. 누구? 안철수. 안 내밌지. 왜 찰스는 선생님 안 쓰셨어요? 너무 외로워. 그리고 지금 찰스는 내도이치야. 그렇구나. 혼자 안 빠지고. 안 빠지고. 그때 빠졌으면 괜찮은데 안 빠졌어. 빠졌어. 그럼 혹시 그게 안 빠진 게 찰스가 좀 그에 힘이 있다.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해석 안 하고 그냥 보안주. 보안주로 보안주. 움직이지. 이거는 정치 인맥 관련주로 안랩은 넣지 말자. 알겠습니다. 정치 인맥주 이거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하라고 강요할 이렇게 저희가 적극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시장의 질이 나빠질 때 그리고 이런 대선 국면이나 선거 국면에 나타나면 항상 움직이는 게 정치 테마주의인데 여기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잘 내시고 또 아니신 분들은 또 괜히 갔다가 설거지 당하시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50% 이상 올라간 건 포기하세요. 한국선제든 부산으로 봐도 벌써 50% 올랐어. 더 가는 건 있어. 그래도 포기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정책 관련주 이제 대선에 인맥도 있지만 그 인맥 사람들이 이제 뭘 떠들겠니?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향 따라 하시고 왜냐면 이게 사람은 너무 변동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음 대선 주자로 누구를 선호하냐 뭐 거기에 그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고용노동부 장관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분이었는데 그분은 또 얘기를 그 주식이 안 올랐잖아요, 선생님. 김문수? 김문수 관련주도 오늘 급등한 거 있어. 있어요? 있구나. 다 하나씩은 상한가 쳤어. 왜 그래? 그랬구나. 다 명함들 내미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또 누가 되네 안 되네 하니까. 그래서 정책으로 이동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는 인맥을 놓치신 분은 정책으로 가는 게 좋겠지. 내가 정책으로 분명히 또 어떤 사람은 또 북한 그러니까 난 트럼프하고 아부해갖고 우리가 일신석제나 부산 일신석제 찍어드린 것도 그 논리 아니야. 왜 트럼프 뭐 김정은하고 뭐 만난 뭐 그거 한다. 아니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통일교 통해서 일시석재 요번에 일시석재 나는 한 더블 보낼 것 같아. 한 4,000원까지. 그래서 그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 일신석재. 그 다음에 또 안한티도 이제 꿈틀거릴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정책 테마주가 아니라 DMZ 관련해가지고. 아니 금강산 또 개발 웜산항 개발 안 나오겠니 또. 트럼프와 연결된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가덕도 얘기도 나올 텐데 뭐 이제. 가덕도 또. 다시. 근데 신공항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지난 무안공항 참사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 그런 그때 뭐 거의 조류가 많은데 거기다가 굳이 공항을 만들어서 그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가덕도가 이게 뭐 활주로가 뭐 어떻다 저렇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선생님.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도 이권이 다 걸려 있어. 그거를 위해서 거기에 땅 산 사람 도로 다 가덕도까지 다 도로 계획하고 다 준비한 그 지역 에너지들이 있는 거야. 응? 그들의 리그지. 우리 국민의 정서나 이런 리그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나는 가덕도도 나올 거고 부산 신항 쪽의 에너지는 북극 항로를 떠들어갔고 알라스카까지 연결될 거라고 떠들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를 팔 것 같아.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왜냐면 알래스카 얘기를 하니까요. 자원개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권의 머니 게임 같아. 오죽 머스크가 간단히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먹겠다고 그러잖아. 그럼 나도 먹어야지 해서 트럼프 그 파나마 철도 회사를 인수했어. 그러면 파나마 나오는 거 철도는 내가 날릴게요, 형님. 야 보면 지네들 패밀리 아주 우리나라 그 방식으로 보면 완전히 작전꾼들이야. 전 세계에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파나마 쪽에 그 철도망을 다 관련하는 회사를 M&A 했어. 네. 그럼 거기는 안 먹겠니? 그럼 거기에 물류의 종합이 돼서 다 자기네들 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거를 장악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다음 4, 5월 달 가장 집중할 타켓이 남중국해 대만이 아니고 그린란드 같아. 그 다음에 이란 같아. 난 이란을 또 그 트럼프 정부가 전쟁 유도 이란 보고 터져라 이 꼬실 것 같아. 트럼프 정책 관련주 말고 선생님, 우리 내부적인 이제 조기 대선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정책 관련주면 짚고 때리고 부시고밖에 없어. 또 건설 부분밖에 없다고. 다들 정서적으로지만 또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는 안 짓겠지. 크게 원전, 철도, 그 다음에 간단히 얘기해서 이번에 산불 많이 났잖아. SY? SY 다시 들어가라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소방 관제,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고 그냥 틈새 짜짜짜짜이란 말이야. 대선 주자들이 할 정책 테마주는 선생님 지금 당장이나 좀 미래를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산신항이나 뭐 북한로 이런 관련된 게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한쪽이 주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주장해서 될 거 아니야. 그건 트럼프가 주장해야 돼. 그럼 이제 정책 테마주나 대선 주자들이 할 만한 그런 정책 공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책 테마주가 뭐가 있을지. 신재생. 그게 신재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재생. 그 원전? 또 원전. 그 다음에 철도. 그리고 이제 나는 거기에 주력이 이제 현대건설로 보는 거야. 한전기술하고. 현대건설은 이제 삼성동 부지를 건들 것 같아 이제. 삼성동 부지 프로젝트를. 네. 그래서 이번 주총을 딱 보고 느낀 게 그 LG전자그룹 주총 딱 보고 LG그룹 주가 다 팔아 했다면 와 현대건설 건설자 빼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현대로. 현대에너지. 건설을? 지금 그 사장이 그 기자가 셌대. 원자력을 113번 떠들었대. 그 짧은 이것도 주저. 근데 현대에서 현대 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룹 내부적으로. 그거를 전통성이라는. 그러니까 빅베스 같이 엔지니어링에다 다 줘버리는 거야. 엔지니어링을 빅베스 시켜버리는 거야.
나쁜 거 엔지니어링 다 넘겨. 네. 그리고 건설을 예쁘게 포장하는 거야. 뭐로 포장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결시켜서 이름도 상호 싹 바뀌면서 원전, 에너지, 수소, 그 근사한 건 여기다 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건설로 가는 게 아니라 현대 뭐뭐뭐 해갖고 이 프로젝트 만들어 보자. 나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계약이 2021년 6월 21일 날 했거든. 네. 이게 4년 옵션 걸렸어. 1년 뒤에. 그러면 2025년 6월 21일이야. 지금 이 2달 남았어, 2달. 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요게 한 달 유예 기간이 있어. 근데 2달 안에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미국에다 조단위 투자합니다. 왜? 여기서 돈 나오니까. 5조 6조는 땡길 수가 있거든. 그 둘이 의합해갖고 보스턴 상장하겠다 그러면 속도 얼마나 빠르게. 그치. 이거 너 투자할 거야, 손정희가 하는데 너 무슨 돈을 할 거야? 여기서 돈 나오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거 풀어주고 당연히. 여기 손정희에서 투자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뜯어가고. 그치. 그러니까 거버넌스 현대차 갖고 올 거 다 죽여버리잖아. 네. 31조 발표하는 날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현대건설을 땡겼어. 그리고 현대제철을 죽였단 말이야. 이제 현대제철 다시 땡기는 건 뭐 이제 공장 8조짜리 쳐야지. 그럴 때 현대 엔지니어링을 안 건드려. 아직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 근데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뚜껑 열어보면 부실이 어마무시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망가진 거, 해외에서 망가진 거, 이거를 뭔가 빅베이스 해야 돼. 그러니까 나쁜 걸로 해서 몰아놓고, 여기다가 그래서 어디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엑기스만 갖고 와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인 지분이 20%니 요거를 5, 6조 뜯어야 되거든. 요거를 앞으로 1년 프로젝트로 딱 할 때 삼성동을 화려하게. 삼성동 프로젝트도 어마무시한 프로젝트 아니겠냐? 그게 지화화야. GTX 연결돼 있고. 다음 정부 대권 주자 분명히 연결돼서 지금 서로들 오징어 설계를 하고 있을 거라고. 하나그룹은 요번에 증자한 돈 빼갖고 내가 여기 여의도 주차장 4천억이나 5천억짜리 땅 사서 갤럭시야 백화점 만들든지 뭐 해서 또 여기도 그러니까 여의도 63센터에서 저기 용산 공작천까지 가는 거는 하나그룹이 담당하고 삼성동 영동대교에서 6층짜리 지하화의 이게 사우디 라인하고 비슷해. 그 어마무시한 이 프로젝트를 현대 뭐뭐뭐가 주도하고. 현대차 그룹이. 이게 간단히 해서 다음 대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하시라고. 그러면 왠지 이제 한화그룹이 대세 상승했듯이 다음은 왠지 현대차 그룹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리고 포스코 그룹은 이제 미국 끌려갈 거야. 끌려갈 거야. 이제 아니면 잘못하면 러시아까지도 둘이 눈독 들이고 있는 게 푸틴하고 트럼프가 포스코 이 제철을 엄청 눈독을 들이고 있어. 이게 어중간한 공기업 비슷하게 돼 있거든. 네. 그래갖고 이제 다음 삥 뜯는 거는 포스코 그룹이다. 그럼 포스코 그룹한테는 악재인가요? 아니지. 삥을 뜯는다고 하시니까. 삥 뜯는 게 지금 있는 자체를 삥을 뜯지만 미국 들어오게 해갖고 공장 지고 해서 그때 해서 뜯어갖고 삥 뜯는 거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철강 스틸레온, 포스코 그룹은 다야. 포스코 DS는요? 포스코 DX는 2차 전지가 가야 되니까 가고 또 스마트 팩토리니까 이것도 로봇 갈 테니까 이제 5, 6월 달에 가겠지. 아까 그 2차 전지 말씀하실 때 포스코 DS라 제가 깜빡해가지고 같이 여쭤봤어요. 포스코 그룹까지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아까 에코프로나 포스코 삼성에 그 20%밖에 안 본다 그랬잖아. 네. DX는 얼마나? 그러면 20%. 얘도. 이것도 박스에 롱숏 정도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추세로 가니까 에코프로가 7만 원에서 10만 원 가야 되거든. 그런 세상은 6개월 지나서 보자. 6개월 지나서. 6개월 정도에서 이 캐즘도 벗어나고 뭔가 거기에서 새로운 호흡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급락에 대한 그 기술적 반등이지 추세 전환은 아직 안 보여.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2차 전지를 따로 관세를 매길까요? 콕 집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도 약간 아까 디램 비슷하게 중간재 개념으로 그 배터리 부품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단계 거치는 거니까 좀 그러니까 직격이 이 주먹보다 또 뒤로 뒤통수 맞는 또 길게 늘어지는 뭐 이런 느낌으로 판단이 되죠. 모든 사람이 약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는 얘기를 하긴 했으나 직격탄은 없을 거다. 직격탄 없어. 라고 보시는 거고. 그럼 선생님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뭐 엔터, 뷰티, 제약주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게임주도 그 사이에서도 좀 괜찮고. 근데 그건 무풍 아니야. 무풍. 그게 왜 무풍이야? 왜냐면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뭐 베트남에서 생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컨텐츠 소비재잖아. 예. 그거는 관세로 보면 접근 방식이 잘못됐지. 관세는 무풍이지만 국가적인 어떤 파워게임의 직각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징성에 중국이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하고 관념적인 엔터 게임 이런 것들을 정책에 1순위 두는데 그러면 미 뗄 때 얘네들이 하나령 해제 얘네들 뜻대로 안 되면 제일 두들겨 맞을 게 엔터 게임 소비인데 그럼 우리 지금 한한령이 그쪽 얘기하잖아요. 미국 쪽.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때렸어.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를 투트랙 중에서 케어해주면서 좀 꼬셔야 될 텐데 중국도 우리 때려봐. 중국도 우리 때려봐. 근데 일단 뭐 공연 나가고 이런 게 관세를 한 것처럼 그렇게 제약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때릴 수밖에 없게 만들 게 트럼프야. 내가 방산주나 오션을 하지 말라는 게 내가 자꾸 대만 이렇게 할 때 군함 딱 갈 때 우리나라 군함도 가 있다니까. 트럼프가 발길로 차갖고. 네. 그러면 일본 군함 우리 군함이 가 있어. 네.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중국 가서 공연 안 하고 미국 가서 하면 되잖아요. 이란.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그런데 선생님 자꾸 지금 중국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갖고 그 틈새로 한 개 갖다 얘기해서 YG 엔터 나오는 JYP, SM은 넘어갔어. YG. 그것도 이제 매도 YG도 지금 여기서 10%만 JYP도 YG는 이미 매도 미쳐왔고 JYP도 다시 7만 원대 오면 매도할래. 어차피 공연 수입 이런 거는 동남아, 미국, 일본 이런 쪽에서 가져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관세 무풍이지 않냐라는 말씀이죠. 나는 이 주먹 때리기에서 가장 피해 볼 게 이런 공연, 게임, 컨텐츠 같아.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이 나는 게 미국 아니면 동남아거든. 화장? 아니 모든 수요의 에너지가. 이제 동남아가 지금 그러네. 또 동남아가 베트남이 이제 46%가 막 하니까 태국, 소비도 줄어들겠지. 그리고 지금 거기 또 태국은 지진 갖고 난리고. 그러니까 4, 5, 6은 이게 무풍이라고 안심하지 말자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트리거는 나는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건드리냐. 오히려 우리가 그쪽 거나잖아. 오히려 아난티라거나 덱스터라거나 6월달 오징어 게임 하니까 거기도 관세 무풍이긴 해. DMG. 그런 것들,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 맞아요. 아티스트 스튜디오인가 유나이티드가 오늘 좀 오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30% 게임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 틈새로 하는 게 낫지. 시가상익의 대표는 SM 하이브, 뭐 게임의 뭐 크래프톤, 그다음에 요새 또 하나령에서 이 바닥 세력들이 파마리서치나 휴젤이나 이런 와우면은 미용 관광에서 네네. 이렇게 그게 싸그리 다 이제는 공매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위치가 꼭 레인보우 로보틱스 40만 원 위치가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아. 그쪽도 이 바닥에 무슨 무림에 무당파마 있다면 한 파가 만든 거야. 이제는 그러고 나서 ETF를 만들려고 하는데 ETF가 조성이 안 돼. 그럼 넘길 데가 없어. 네. 그럼 시장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넘겨야지. 그런 거 같거든. 그래서 요번에 무슨 뭐 미용 쪽, 그 다음에 또 뭐 화장품 쪽. 한국 콜마 이런 거 뭐 미국 수출 늘어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 엄청 잘 나가고 있다고. 그걸 이렇게 해석해봐.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 행동 그 애들에다가 방송 내보내갖고 계속
떠들게 만드는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럼 선생님 제약은 어때요? 제약도 바이오 뭐 막 그것도 관세는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제 현지 미국에 공장 있는 거. 삼바? 그러니까 삼바만 셀트리온이 미국 공장 들어가야 돼. 하여튼 이게 그냥 아직 안 되는 거야. 차바이오텍도 그 미국에 있는데. 근데 걔네들이 발동을 걸어줘야지. 그 시티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딴 짓을 자꾸 하고 있네. 뭔 짓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 M&A 또. 왜 또? 조단이 M&A 딴 거 신경 쓰고 있어. 그래갖고 뭐. 그래서 삼바는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매도 위치야. 매도 위치죠. 90만 원, 115만 원. 이것도 작아요. 안 빠질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 10%에서 20% 난 거는 대단한 에너지야. 선생님 그러면 앞서서 미국이 이제 소비 중심 국가인데 지금 관세 이런 걸로 인해서 걔네들도 지금 물건이 없고 월마트도 타격을 받을 거다 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계란 보내줘 뭐 이랬듯이 생필품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니네 수출해 이렇게 열어주지도 않을까요? LG생활건강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그쪽에서는 나는 그게 한시적인 테마지 주도주 테마는 아닌 것 같고. 대신 관세 다 때리는 와중에 우리나라한테만 야 니네가 우리나라한테 싸게 보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역전략으로 잠시 트레이드 호텔신라라든지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역발성 전략으로 사봐라 했거든. 왜 여기서 관세 뭐 이렇게 공격하는데 호텔신라 왜요? 응? 이건 여행이잖아요. 많이 빠져갖고. 그냥 위치가 빠져가지고. 그리고 한 20%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차원에서 거버넌스로 주가 관리가 들어갈 것 같고. 롯데 쇼핑이나 그 다음에 호텔 신라는 네. 대주주 거버넌스 게임이 들어갈 위치 딱 들어왔거든. 그래서 한 20%는 뭐야. 근데 주도주는 아닌 것 같고. 요새는 그 빈집털이 된 다 털려갖고 우리가 관심 없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 중에 호텔 신라, 롯데 쇼핑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업황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수소가 들어왔고. 업황은? 그 다음에 원전이나 이런 그 로봇이나 우주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박스로 순환 계속. 그럼 선생님 전에 한참 말씀하셨던 드론 이런 것도 지금 한동안에 이제 정체겠네요. 정책 관련주로 박스지. 휴니드가 제일 나왔는데 그것도 20-30% 박스 보자고. 요새 3개월 동안은 실적 재편되면서 죽은 안방이 될 것 같아. 어떤 건 컨센서가 좋고 어떤 건 또 박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박스를 걸어놓고 하단 공포를 만드는 거 사고 이제 이게 방송에서 자주 떠들고 막 가는 거 그래프 모양 좋아. 나는 빌려다가 떼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갇혀 있으면서 3개월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주인이 누가 되나 보자고. 6월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 종목들별로 지금 막 뭔가 업종, 테마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느끼는 좀 어렵고 정치 테마주, 정책주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 이제 시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종목의 위치가 지금 높다면 접근하지 않고 그치. 낮은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근데 내가 관심을 가졌으면 올라갔겠지 일비. 그러니까 그 스터디를 열심히 하셔야겠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 중에 실적이라도 좋은 거를 미리 선점하는 그 내부자 정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적 좋게 나왔어. 이거는 지금 같은 장에서 빌려다가 때리는 갖다 해서 재료 노출로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위치가 높은 건 조심하시고 지금 장에서의 싸움의 기본이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주인 결정되고 미국은 이제 그 감세의 본격적인 시도를 언제 하나. 근데 선생님 트럼프가 이렇게 막 세게 때려놓은 게 협상을 위해서 일부러 세게 때렸다는 얘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협상은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협상이 없다는 얘기를 믿지 말아요? 믿지 마요. 그냥 저렇게 질러놓고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복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세게 말을 질러놓은 거다. 아니 근데 반격한 애들은 하겠지. 당연히. 뭐 캐나다도 뭐. 아니 진짜 하겠다. 진짜 반격이 어렵거든. 우리나라는 다 안 하겠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니네 가스가 사주고 뭐 이렇게 대응하는 나라도 있잖아.
태국도 지진 때문에 그런지 우리 많이 수입할게요. 저 그렇게 하는 데는 내버려 둘 텐데 반격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본보기로 죽여버릴 것 같아. 어디가 먼저 반격을 해줄까? 지금 카나다는 지금 반격하는 거 같고. 아메리카노 이름 바꾼대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이 반격을 할 것 같고. 중국이 정중동으로 타이밍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극단적으로 하면 그때 반격하고 그때가 망가지는 전체적인 흐름일 것 같고.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게 다 시차별로 다 다를 것 같아.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음 화약고는 중동 이란이야.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 꼬셔갖고 이란 건드릴 것 같아. 전쟁 터뜨릴 것 같아. 왜요? 그래야 미국이 돌아가. 자기 뜻대로 돼. 그냥 유럽의 항상 에너지. 지금까지 중동에 이스라엘하고 요게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항상 유가든 뭐든 컨트롤을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중동에서 갑자기 잘 지내고 미국을 패싱하는 느낌이 들고 하니까 여기에 그거를 다시 심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란의 핵을 건들 것 같아. 그리고 그러면 유럽이 뻗어. 지네들이 규합하는 게 흐트러져. 그럼 유럽이 관세 보복하려고 하는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이거를 러시아하고 그래서 러시아를 관세를 안 매겼어. 둘이 딱 그럴 것 같아요. 글로벌 상황이. 그럼 글로벌 상황으로는 더 끔찍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유가 급등할 거야. 다시 뺐다가 이제 70불 깨면 또 80불까지 또 갈 것 같아. 이란 때문에. 근데 이거 다시 떨어뜨리는 걸 러시아산 원유 너 풀어. 사우디는 누르고. 자기네들 약간 배신하고 뭔가 중국하고 지네들끼리끼리 하는 애들은 철저히 응징하고. 우리 수입 많이 해줄게. 미국 가스, 셰일가스 무지 사줄게. 수입 많이 할게. 풀어주고. 그럼 여기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 방송주? 오늘 대한고래 엮여서 한국가스공사 화성표 뺐잖아. 그걸 그쪽으로 연기시키지 마. 이제 그린란드 이쪽으로 붙는다니까 포스코로. 그래서 급락할 때 한국가스하고 얘가 엄청난 주도주가 된 것 같아. 트럼프 때문에. 이란 건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다음 정부의 또 정책으로 공기업 민영화 얘기 나온다. 미국 공기업 민영화 얘기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이미 10만 원까지 할 때 내가 7만 원대 오면 하자고 그랬잖아. 네. 7만 원, 9만 원 박스. 근데 이게 이제 팔란티아가 급등하고 이란이 전쟁 사태 가고 들어온 가면 그때 다시 10만 원. 그러면 이란의 불화시장 커지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정유주는 no? 이게 추세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흥구석유를 갖다 해서 10,000원, 13,000원. 유가가 이게 그런 게 하려면 90불, 100불 가는 세상이 돼야 돼. 그건 절대 트럼프가 자기 정책 실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용납 안 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침체를 만들었잖아. 트럼프가. 그거 어떻게 극복할 거야? 자기는 감세 정책보다 이제 파월 조인트 가갖고 파월 푸푸트 이제 언어가 나올 것 같아. 금리 인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파월이 요번 16,500 나스닥 빠진 거를 18,000원까지 만든 건 트럼프가 아니라 파월 에너지로 갈 것 같아. 근데 파월이 할까요? 지금 되게 이렇게 척을 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그 좋은 지금 가격대에서 그래도 미국이 아메리카잖아. 여기서 건드리자면 부러져요. 근데 미국은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박 터지게 싸워도 갑자기 위기 순간에는 여야가 없잖아요. 딱 하나가 되잖아. 이제 그래서 그 파월 풋이 트럼프 풋 기대하잖아. 기대하지 말자고. 트럼프가 다 문제를 일으켜놓고 막 생필품 가격도 막 이렇게 올려놨어.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카드 쓸 때는 영광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10월에서 내년 6월까지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위기를 봉합하는 거는 파월을 통해서 금리를 조절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전 세계 공포를 만들었잖아.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해야 되고, 대만 연결고리 또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나마우나 그린란드 이런 거를 교통 정리하는 게 나는 짧은 3개월에서 6개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막 아니 푸틴은 더 전 땅 따먹기 더 하는데 관세 얘기 다 묻혀서 그렇지 뭐 지금 뭐 지금 보도 안 했지? 그쪽 언론 보면 더 진격하고 더 있대요? 진격하고 있어. 아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 그 군사 그게 그거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의 뭐 그 다 뺏기 땅 따먹기 다 뺏기고 있어. 그러니까 뭐 저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유럽 연합이라도 도와줘요 뭐 얘기했는데 안 도와주잖아. 못 도와주잖아. 앞으로 고려 말로만 뻥하는데 지금 계속 총칼 들고 들어가는데 말로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근데 언론은 지금 이 관세 에너지가 두들겨 맞기 때문에 저쪽은 이제 신경도 안 써. 그렇죠. 다 그리고 다 자기 먹거리가 지금 다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겠네요. 전략이야. 러시아한테 얘기하면서 야 내가 관세로 후루룩 찹찹하고 있을게. 너 진격해.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러시아 겁주고 25 그거 신경 끄라고 그랬잖아. 둘에 보이지 않는 프렌들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너는 빼줄게 이게 참 고도의 전략 전술 아니냐 그걸 보면.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국 드라마 보다 보면은 뭐 대통령끼리 전화하더만요. 저렇게 지금 다 벌써 짜고 스톱 치는 거야. 나는. 응? 그게 제일 열받는 게 저 캐나다 같은 제일 얼마나 열받으면은 커피 이름을 캐네디아노로 바꾸겠다고. 그래? 우리도 바꿔야 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안 하고 캐네디아노래요. 우리는 코리안노? 코리아노?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다. 야. 아유 참 어렵네요.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는 이게 국내 탄핵 정국만 어떻게 마무리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막 펑펑펑. 그래서 지금 2-3달 동안의 투자 전략의 움직임은 아까 눈 감고 느낌으로 떨어진 것 중에 딱 들어오면 20-30% 요거는 10% 요건 5% 30 올랐어 안 해. 이런 기준의 종목 공부가 얼마나 필요하겠니? 너무 많아야 해야 돼. 그다음에 주말에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기업 보고서들 보고 나쁜데 좋아질 거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 노래 안 되면 카페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도. 그러면 우리가 파서 또 제 제자들을 조인트 까갖고 정보를 규합해갖고 그 현장에 나오는 새 전략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뭐 합성을 해가지고 시가에서 막 하락을 크게 했던 종목들 있었잖아요. 맞아, 그게 주인이 있는 거야. 그게 주인이 있으면 지금 그런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 못 찾아. 그거 완전히 복권 당첨하고 똑같아. 전 2,600개 중에 지금 4개야. 그러니까 매일 하한가에 혹시 모르니까 걸어놓는 거지. 동시효과에만. 동시효과에만. 펀드가 많이 산 거. 근데 이제 한 번 실수했던 그 종목은 또 하진 않겠지. 그치. 그쵸? 나온 건 안 하지. 실수한 거 말고 그동안 펀드가 많이 사놓은 거. 그럼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선생님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충 펀드가 많이 포지션 그러니까 ETF의 상단에 있는 것들. 뭐예요? 요번에 한진칼이 그렇게 나왔어. 포스코홀딩스 나왔어. 한진칼? 한진그룹? 한진칼도 하종칼 그 다음날. 오. 그 하종칼 잡은 사람 땡큐. 근데 이게 왜 그랬지? 오파 실수라고 떠들 거야. 응. 자기네들이 옛날 라장을 샀을 때 강제 매매 하종가 들어온 그 오빠 좀 아는 내부자 정보에 의한 바스켓 매매 같아. 그런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엇박자가 났고. 그러니까 엇박자 났다고 실수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일부러 엇박자 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떨어진 걸 지네들 펀드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것도 어떤 면에서 나쁜 짓이겠지만 그 조사가 안 돼요. 조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 해석하는 게 옛날 그 가타에서 그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ETF. 네. 그 무슨 그런 대장 ETF들 있잖아. 네네. 거기에 1, 2등 종목들 매장 하던 그거를 보는 거야. 그 느낌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들어오면 복권 당첨. 근데 또 그렇게 너무 힘들다. 힘들지. 정말 근데 이번에 실패하기 현대건설도 힘들다. 그렇게 들어왔고. 그게 하종가가 그래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 한 주 체결되고 막 이런 거 그렇지는 아니야? 않아. 그래도 그 순간적으로
다 지네들끼리 이것도 수량의 법칙이 있잖아. 지네들이 그거만큼 오파 들어가는데 나한테 그거 떨어지면은 그 일부분만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걸로. 그냥 뭘 보냐. 이게 주인이 있는 거구나. 있구나. 필옵틱스. 그럼 그랬던 종목들을 지금부터 추적해가지고 그치.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그렇지. 좋겠네요. 그거를 잠깐만 내는 거야. 그래서 필옵틱스가 그랬잖아. 네. 그래서 컨트롤릭스도 계속 하적거리 놓고. 야, 너도 언젠가는 한번 이 하지 아이디어. 않겠니? 이게 아이디어란 얘기지. 그래서 들어오면 이런 거. 유추 해석하는 거야. 유추 해석. 네. 알겠습니다. 네. 눈물 갔습니다. 정말 힘들다. 근데 하나만 좀 선생님 말씀이 필요한 게 요즘 같은 장에 대부분의 분들이 손실이 크다 보니까 저 이거 손절하고 일로 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능력 아니라 정합만 꺼요. 딴 일 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위치 올 때까지. 다 한 바퀴씩 다 옵니다. 그때 대응하시는 게 나아. 그러니까 지금 막 손절하고 싶은 욕구가 막 차오르실 때예요, 지금. 어떤 분이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건설을 얘기했나? 현대건설 팔아갖고 포스코홀딩스 선생님 포스코그룹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쪽으로 이동할까요? 생각하실 수 있죠. 포스코 선거해봤자 10에서 20%입니다. 2달 동안은. 근데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는 이게 가면 50%나 더블이에요. 응?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코스모 신소재 오늘 좀 돌아오긴 했지만 좀 손실이 크신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걸 손절해갖고 그 박스에 좁은 거를 왜 가? 그냥 내 거 냅뒀다가 이런 것들 급등할 때 그때 끊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의 40~50% 오를 때 그때 때리고 다시 한 번만 해더라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손절할 때가 아니고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하면서 물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감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 갖다 예를 들어서 퀄리타스 반도체 2만원에 물리신 분 5,800원대 해드렸듯이. 그거 비슷한 거. 그분 다 빠져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기력 충전하셔가지고 월요일에 딱 보고 나서 나 손절하고 싶어, 옮기고 싶어 하시면 전광판을 끄시고 흐름을 그리고 보시는 게. 본인의 시각, 본인의 아이디어로 좀 자꾸 해석하지 마시고 안 되면 3번 들으세요. 쓰세요. 아니면 요새 닭을 무슨 앱인가 목소리를 글로 만들어주는 게 있대.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금방 후딱 보고 그냥 인식이 돼요. 내가 하면서 쓰고 해야. 그래?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왜냐면 내가 쓰고도 이걸 내가 언제 썼지? 하는데. 맞아. 그런 노력을 하시다 보면 아니면 질문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 뜻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우리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이제 4월도 4월에서 6월 대선 때까지는 게릴라 전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게릴라 전투. 또 월요일장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거 금요일에 찍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주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겠지. 해주세요. 근데 나스닥이 나는 이제 빠질 부분보다 오를 부분이 더 확률이 높아.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갈 확률이 올라가지. 높고 삼성전자 SK 땡기는 거야. 미국 시장이 빠지면 뺐다 올리겠지. 우리 또 빠졌다가 가고. 그게 한 30, 50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5,000원 차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무시하는 거야. 100% 샀다면. 70% 샀다면 그 5,000원 다면 100% 완료하시고. 삼성전자는 1,000원 차이 있을 것 같아. 55,000원, 57,000원 모아놓으면 62,000원 도파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잘 내다는. 이제 62,100원이 이번에 고점이다. 그 돌파할 때 정합판 끼고 삼성전자는 때릴래. 그거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결정할 것 같고 나스닥이 결정할 것 같고 감세 정책이 들어갈 때 나스닥이 급등할 것 같고 그때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들 저희가 체크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힘, 파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